자, 그러면 이제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동기, 그리고 비동기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비동기의 개념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을 대기열로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스레드에서 일을 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대기열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기열에서 알아서 다른 스레드로 그 작업을 보내겠죠. 그러면 이 작업을 보낸 시점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을 보내는 시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시점에서 작업을 보냈고 바로 즉시 리턴하는 개념이 비동기라는 개념입니다. 즉 작업을 보내고 보냈다가 그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안 기다리고 스레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빗금 친 것처럼 기존에 있던 작업이 다른 스레드로 배치가 됐지만 기다리지 않고 이 1번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다시 스레드로 1번 스레드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작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빈 공간, 이렇게 빈 공간에서 다른 두 번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바로 비동기입니다. 즉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번 태스크가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너 일해 이렇게 보내기만 하고 일을 하는 걸 보내기만 하고 그 일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에 관심 없이 일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에 관심 없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1번 스레드에서 다음 일들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드리자면 일을 시작시키고 1번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하던 일을 다른 스레드에서 일을 하도록 시작은 시키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안 기다린다. 이 개념이 바로 비동기 처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동기의 처리도 한번 볼 건데요. 좀 이따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시키고 안 기다린다. 즉 메인 스레드, 1번 스레드가 다른 일 처리를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코드에서처럼 어싱크라는 메서드를 붙인 요게 바로 비동기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곳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디스패치 글로벌 Q로 보낸 작업을 안 기다린다. 위의 코드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요겁니다. 원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1번 스레드에서 디스패치 글로벌 Q로 보낸 작업을 기다리지 않는다. 요 클로저 안에 보내는 작업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Q로 다시 작업을 보냈습니다. 다른 스레드에서 처리하고 싶어서 Q로 보냈습니다. 대기열로 보냈는데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보낸 시점이 있겠죠. 작업을 보낸 시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작업 1이 태스크 1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다른 처리를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스레드에서 다른 일 처리를 못하도록 막고 나서 블락한다는 건 이제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막고 나서 1번 작업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는 개념이 동기적인 개념입니다. 뭐 영화 자막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싱크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싱크가 맞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스레드로 보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릴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서 싱크가 맞는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겠죠. 그럼 어싱크는 그게 이제 맞던 안 맞던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개념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일이. 태스크 1이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아까와 같은 이제 예를 조금 예로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1번 태스크, 1번 작업을 처리하는데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1번 스레드에서는 작업을 처리를 못할 거고요. 2번 작업이 아직까지 1번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일을 시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라는 개념은 작업을 시작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랑 비교가 되죠. 뒤에다가 싱크만 붙이면 됩니다. 싱크만 붙이면 되고 이 말은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자면 원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메인 스레드 1번 스레드에서 디스패치 글로벌 큐로 보낸 작업을 동기적으로 기다린다. 보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거야. 이런 거를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가 확실하죠?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기는 사실 이렇게 보내는 게 작업을 2번 스레드로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동기 처리를 하면 그냥 기존의 스레드에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스레드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아셔도 좋고 모르셔도 좋지만 뭐 어쨌든 간 이제 당연히 요 그림에서 기다린다는 이런 개념은 뭐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스레드에서 일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기, 비동기를 배우는 이 단원에서 대부분의 코드들은 이 싱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어싱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단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단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는 기존에 오래 걸리던 작업을 다른 스레드로 보내고 싶은 거고 그렇게 다른 스레드로 보낸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는 코드들은 어싱크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뒤쪽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응용하는 부분에서 싱크 메서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한 이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비율로 따지자면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간 대부분의 이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코드는 어싱크 관련된 코드다. 그리고 응용적으로 뒤쪽에서 싱크도 다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동기 처리는 안 기다린다. 동기 처리는 기다린다. 뭐를? 비동기 처리는 작업을 다른 스레드에서 하도록 시킨 후에 그 작업이 끝나길 안 기다리고 다음 일을 진행한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안 기다려도 다음 작업을 생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릴 거고요. 동기 처리는 작업을 다른 스레드에서 하도록 시킨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음 일을 진행한다.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코드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요 1-2번 이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1-2번 이렇게 파일을 보시면 되고, 네, 요거 코드를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이 비동기와 동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네, 위에서 Q를 정의했죠.
대기열을 정의를 했고 뒤에 나오는 점 글로벌 이거는 이제 조금 이 Q 대기열의 종류인데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 Q를 정의했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작업. 프린트를 하는 작업인데 중간에 1초간 잠을 재우는 그런 것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한 4초 정도 중간에 잠을 자네요. 그리고 네 번째 작업은 3초 정도 작업을 잡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간 작업이 1, 2, 3, 4 이렇게 작업이 있고 이 1번 작업은 1초 이상이 걸리겠죠. 당연히 중간에 1초간 잠을 자니까. 그리고 3번 작업은 4초 이상이 걸릴 테고 뭐 4번 작업은 3초 이상이 걸릴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작업이라고 이제 예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비동기 작업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비동기 작업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쵸 Q를 위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Q.async 결국엔 async 비동기적으로 클로저에 있는 내용을 작업을 보낸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보내고 세 번째 작업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아직은 뭐 태스크 4는 아직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프린트를 하는 작업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프린트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고 결국에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다 출력이 완료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제 요런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제 요 소스 요 1-2 파일 안에 소스에 보시면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무슨 어떤 함수냐면 타임을 시간을 재는 일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재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재는 거가 표시가 오른쪽에 되고요. 다시 한번 작업을 보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프린트가 됐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표시된 걸 보시면 0.0002초가 걸린 겁니다. 이 시간을 재는 이 메서드가 여기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데 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데 이 작업을 생성하는데 처리 완료까지가 아니고 작업을 생성하는데 0.0002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동기 처리는 작업을 기다리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작업을 2번 스레드로 보냈건 뭐 2번 스레드든 3번 스레드든 어쨌든 작업을 보냈겠죠.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작업을 보내고 리턴이 됐을 겁니다. 1번 스레드로 리턴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작업을 보내자마자 리턴이 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0.0002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걸렸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제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동기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요 예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 예제를 보기 위해서 잠깐 위에를 잠깐 커멘트 처리를 하고 이거 한번 작업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 1, 2, 3, 4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스크 1이 시작되고 완료가 되고 태스크 2가 시작되고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태스크 3이 시작되고 완료가 되고 태스크 4가 시작되고 완료가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런 코드의 처리,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를 당연히 이제 이 단원에 오기 전까지는 비동기 처리라는 개념을 몰랐겠죠. 그런데 뭐 이런 비동기 처리의 개념이 없을 때까지는 모든 게 다 아마 동기적인 처리, 모든 게 다 동기적인 처리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58번 요 줄에서 태스크 1이 시작이 되고 완료가 돼야지만 이 두 번째 작업 태스크 2로 가겠죠. 그래서 이 태스크 2가 시작이 되고 완료가 되고 일이 끝나야지만 이 태스크 3번이 시작이 되고 완료가 되고 그리고 또 일이 끝나야지만 4번으로 갔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동기라는 개념입니다.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생성한다.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동기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 이렇게 싱크 처리를 한 거, Q를 위해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싱크 처리를 한 걸로 한번 얘를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요 가장 밑에 것들 이제 타임 체크를 할 수 있게 이제 함수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네, 또 동일하게 1번이 끝나야지만 2번 일을 시작하고 2번 일이 끝나야지만 3번 태스크가 시작이 되고 3번이 끝나야지만 4번 태스크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이제 위에 요 코드랑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뭐냐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서 말씀드리는 요 작업들은 다 1번 스레드에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스레드에서 작업을 하고 끝나야지만 또 다음 작업이 시작되고 또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쨌든 간 이 코드는 대기열로 보냈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스레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싱크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으로 2번 작업을 보내는 싱크 작업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끝나야지만 3번 작업이 시작되고 끝나야지만 그 다음 4번 작업이 시작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다렸다가 생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간 스레드를 막고선 기다리기 때문에 8초 이상의 시간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걸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기, 비동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PPT로 보여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코드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동기의 개념은 작업을 다른 스레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고 즉시 리턴 해서 기다리지 않는다. 일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는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동기의 개념은 다른 스레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비동기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은 일단은 서버와의 통신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작업 때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에서 어떤 정보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그 작업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앱 자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보다 당연히 뭐 1초 이상 뭐 걸릴 수도 있고 2초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네트워크 작업은 모두 비동기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셔야 될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제 작업 메서드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알아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URL 세션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 내부적으로 비동기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URL 세션만 사용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다른 스레드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직렬과 동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